내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뭔가 HTML을 만들어서 띄우면 브라우저에만 저장이 되는데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을 배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 모듈에서 만든 단일 HTML 도구의 한계는 분명했다. 새로 고침하면 입력했던 값이 사라진다.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열면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 브라우저 자체에도 작은 저장 공간이 있다. 사용자의 PC, 그 브라우저 안에만 데이터가 머문다. 서버도 데이터베이스도 필요 없다. 같은 PC에서 같은 파일을 열면 어제 입력한 데이터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다. 자, 브라우저 저장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브라우저는 이 데이터를 사용자 PC의 특정 폴더에 자동 저장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브라우저에 있는 저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브라우저는 사용자 PC의 특정 폴더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별 PC별로 독립적이다. 같은 사람이 회사 PC에서 저장한 데이터는 지 PC에서는 안 보인다 라고 하는 거죠. 동일 PC라서 크롬에서 저장한 것은 엣지에서 안 보인다. 브라우저에 어떤 종속됐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파일을 한번 다른 곳에서 저장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챗GPT로 가서 새로운 창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HTML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메모 앱을 만들 건데 HTML, CSS, JS야. 그런데 내 로컬 컴퓨터에도 저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정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내가 메모 앱을 만들 건데 HTML, CSS, JS로 만들 거야. 그런데 내 로컬 컴퓨터에도 저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자, 로컬 저장의 의미가 두 가지라서 둘 다 가능한 구조로 설명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안에 자동 저장하는 방식과 실제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죠. 자, 브라우저 내부 저장과 내 컴퓨터 파일로 저장은 같은 파일 다운로드 또는 파일 시스템 어세스 API 브라우저 보안상,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브라우저의 보안상으로 브라우저가 내 폴더랑 이렇게 다 있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저장 위치를 선택하거나 다운로드를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는 한번 돌려볼 수 있겠다. 그럼 브라우저 내부 저장과 내 컴퓨터 파일로 저장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구조는 자동 저장은 로컬 스토리지, 백업 내보내기는 제이슨 파일로 저장하기라고 해서, 자, 아래 AC는 이걸로만 메모 앱이다 라고 하면 단일 파일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자, 단일 파일로 만들어 줘. 메모 입력 시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브라우저를 껐다 켜도 메모를 유지한다. 파일로 저장해서 버튼을 누르면 메모.json으로 내 컴퓨터에 저장한다. 두 가지 방법이죠. 자, 그러면 지원 브라우저에서는 저장 위치 선택 가능, 미지원 브라우저, 그러니까 이걸 쓰던 브라우저는 이 브라우저 자체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이걸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저장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제이슨 파일로 내보내기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파일 하나면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시간 기다리면 다운로드 됐습니다. 자, 여기에 다운로드해서 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린 거예요. 제 크롬 브라우저 열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협회 신성진입니다. 또 이러면서 여러분들 제 홈페이지 또 광고도 해야 되니까 cda.kr 여기 들어가 보면 제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얘를 복사해 가지고 로컬 메모에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우저에 저장을 누르면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이 됐다는 거죠. 브라우저에 저장. 자, 그러면 제가 브라우저를 한번 닫았다가 완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크롬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고요. 자,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열었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메모 앱이 여기 있네요. 메모 앱 싱글을 더블 클릭해서 이 브라우저에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장된 메모 없음? 왜 저장된 메모? 여기 지금 엣지에서 열렸네요. 엣지에서 열리면 안 되고요. 오른쪽 버튼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연결 프로그램, 여기 구글 크롬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그랬더니, 저장이 되어 있네요. 저장된 메모 블록.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이 된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못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이슨 파일로 저장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다 저장할 거예요? 라고 하면 제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할게요. 자, 그럼 파일로 저장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울게요. 자, 지워보고요. 이번에는 파일 불러오기 눌러보겠습니다. 파일 불러오기 누르면 제가 아까 다운로드에다가 저장해 놨기 때문에 다운로드에서 이렇게 메모 제이슨을 누르면 이렇게 불러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로컬 파일에도 저장을 할 수 있고 또 브라우저에도 저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 로컬 브라우저에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세트로 해서 폴더로 묶어서 보내면 이 HTML 파일에서 이 제이슨을 불러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하나만 더 이 로컬 스토리지하고 좀 유사한 형태지만 챗GPT 한번 열어서요 물어볼게요. 제가 다운로드를 하나 받아놨습니다. 어떤 걸 받아놨느냐? CCTV 정보 서울특별시 걸 하나 받아놨어요. 여기에서 이제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엑셀 파일로 CSV 파일이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VBA 할 때도 똑같이 다룰 건데 일단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엑셀 파일이 있다. 이 데이터가 있다. 자, 그리고 A1번부터요. 여기 3번까지 요 세 줄 정도 전체 데이터 다 안 봐도 됩니다. 세 줄 정도 파이썬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세 줄 정도가 있어요. 세 줄 딱 넣고요. 이렇게 생긴 왜 이미지 메모리가 붙죠? 자, 여기에서 전체 클릭하고요. 왜냐면 이렇게 좀 넓게 펼쳐져야 전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 줄 정도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붙네요. 메모장에다 한번 거쳤다가 이렇게 메모장에 거쳤다가 이 거친 데이터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로 구성된 CSV 파일이 있다. 일부분만 보여준 거다. 컬럼은 다 보여줬다. 자, 일부분은 아래로 더 행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는 데이터가 쫙 많이 있는 데이터인데 일부분만 보여줬다고 설명하는 건데 이 컬럼은 다 보여줬다라는 거죠. 컬럼은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은 아래로 더 행이 많이 있고 컬럼은 다 보여줬다. 자, 이렇게 생긴 CSV 파일을 브라우저에 업로드하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분석, 통계표, 그래프, 그다음에 지도 그래프 등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HTML, CSS, JS로 만들어줘. 디자인은 대한민국 아니죠. 디자인은 디즈니 사이트는 좀 모르겠네요. 넷플릭스 느낌으로. 자, CSV 파일의 일부 데이터들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CSV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CSV 파일을 우리가 일부분만 보여주고 이렇게 생긴 CSV 파일을 업로드하면 외부로 안 나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 브라우저로 파일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브라우저에서 HTML이 계산돼서 가는 거지 외부 바깥에 있는 서버로 전송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다. 우리는 두 줄, 세 줄 정도만 딱 보여주고 만약에 내가 민감한 데이터다 그러면 가상 데이터를 넣어줘도 상관없죠. 여기에다 안 넣고 우리는 브라우저에다 딱 올리면 그 브라우저가 계산해 주니까 다른 브라우저도 안 열리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없고 하지만 내가 분석할 때는 이걸로 분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는 동안에 저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내 로컬 브라우저나
내 로컬로 저장할 수 있는 HTML, CSS, JS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업무 자동화 도구를 부탁한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저장된 파일까지 다 제공해야 하잖아. 브라우저가 다르면 안 열리잖아. 이런 제약 조건이지만 이걸 이용해서 개인 스스로 업무에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자는 거죠. 설치 없이 파일만 전달해가지고 개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로컬 웹앱. 그래서 브라우저 제약을 피하는 설계 원칙을 정리한 뒤에 아이디어를 내보겠다. 브라우저에서 열리는 개인용 미니 업무 웹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거. 자, 서버나 별도의 인터넷상에 있는 컴퓨터 말하는 거죠. 일종의 클라우드 서버, 뭐 일종의 뭐 DB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로그인 설치 없이 index.html과 css, js로 전달하거나 하나의 HTML 파일 안에 CSS하고 JS를 모두 넣는 방식. 맞죠? 맞죠? 자, 계속 따라다니네요. 다만 브라우저 로컬 환경에는 제약이 있다.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파일은 파일 API로 읽을 수 있지만 웹 앱이 마음대로 PC 안에 파일을 뒤지거나 자동 수정하는 것은 제한된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 정도로만 제공한 파일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이거 만들어 보는 거고요. 저장은 로컬 스토리지 인덱스드 DB 그리고 다운로드 파일 생성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로컬 스토리지는 브라우드 세션을 넘어 저장되지만 작은 설정값에 적합하고 인덱스드 DB는 구조화된 데이터나 파일 같은 큰 데이터를 저장한다. 하지만 나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자동화 도구를 만들 때는 PC를 조정하는 자동화보다는 입력을 변환해주고 출력해주는 구조가 중요하다. 그래서 회의록 정리 도구, 회의 녹취 데이터를 넣으면 다음 형식으로 자동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해야 함 담당까지 다음 주 검토 같은 표현을 찾아내가지고 액션 아이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막 문서를 넣었을 때 이러한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이러한 단어들을 매핑해주는 정도 수준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이메일 초안을 생성하는 거.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세팅 값에다가 내가 요청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용시켜주는 이런 뭐 수료증 대상자 판별도 이런 괜찮네요. 업무 체크리스트 생성기. 내가 내 스스로 업무를 할 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시보드 HTML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PNG 파일을 넣으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지도를 지금 가져오려나 봐요. 지도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가 아니면은 CDN 방식, 인터넷에서 어떤 외부 도구를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인라인 방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자, 얘를 허용하겠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런데 오픈 스트리트 맵처럼 외부에서 도구를 가져오지 않고는 지도 그래프를 못 그리니? 무슨 말이냐면 CDN 방식이 아니라 코드 내부에 지도 그래프를 심고 싶은 거야.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 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걸 갖다가 여기에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CCTV 넷플릭스 대시보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파일을 끌어오거나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했으니까 아까 제가 받은 CCTV 정보 서울특별시를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파일이 싹 열리면서 여기에 설치 장소 59,000개, 관리 기간 1개, 뭐 좌표 보유는 없네요. 그 다음에 좌표가 없는데 왜 WSG 위경도가 나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안 나오는 건데요. 설치 목적 미상, 주소 없음. 희한하네요. 주소가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자, 따로 오픈 스트림 앱은 불러왔는데 여기에 샘플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위경도가 안 나오게 되는데 조금 바꿔보죠 뭐. 이거 답이 끝나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다 답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미나이한테 요거 CCTV 요거 다운로드 받은 거 요거 요 HTML 딱 올리고요. 얘가 코드 잘 보거든요. 이렇게 코드 잘 봐요. 그럼 제가 여기 3.5 플래시로 바꿔서 이 파일에 CSV 파일 올렸는데 왜 지도에 표기가 안 되지? 위경도 주소가 있는 것 같은데 CSV 파일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해놓고요. 챗GPT한테 올렸던 CCTV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요걸 갖다가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HTML을 볼 줄 아니까 제미나이도요. 그러면 올려주신 데이터의 지도 표기가 안 되는 핵심은 구분자입니다. 텍스트 구조를 보면 컬럼들이 쉼표가 아니라, 똑똑하네요. 자, 이렇게 고치라고 하는데, 코드 전체를 줘. 네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숫자들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CSV인데, 코드에서 이렇게 탭으로 구성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해 준다니까 좀만 기다려 볼게요. 쭉 만들어줍니다. 제미나이가. 자, 여기 답을 다 해줬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맞습니다. 오픈 스트림 맵 리프 방식은 결국 CDN 의존이 생깁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시죠?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걸 한번 돌려봤더니 지도에 표기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거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잡기로 했고요. 여기 지금 제미나이가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별개로 아까 지도 만들어주는 게 오픈 스트림 맵이라는 걸로 CDN, 인터넷으로 도구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코드를 넣어주라. 그랬더니 무 CDN 방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은 실제 도로면 건물 행정경계 배경지도가 나오는 방식은 아닙니다만 업로드한 이거 위도 경도를 기준으로 넣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나요? 코드가 많아가지고. 코드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 자,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해보고 이 친구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CSV 파일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CCTV 스패시 싹 넣었더니 파일이 표시할 좌표 데이터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내가 이제 보니까 너 쉼표로 구분 안 하고 탭으로 구분했다고 제미나이가 너 멍청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니? 자, 그럼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거는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파일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아졌죠? 너무 많이 받았네요. 예. 다운로드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코드 이렇게 생겼죠? 자, 이번에는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 제미나이 코드 HTML로 되어 있죠? 눌러보면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방법도 있고, 여기에서 이 CCTV 데이터가 있으니까 드래그 앤 드랍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구조로. 요거 제미나이도 잘 안 만들어주네요. 파일 업로드를 하는 버튼이 안 먹힌다. 누르면 파일 탐색기가
나와야 하는데 말이지. 자, 이렇게 아직 코드를 만들어주고 있나요? 설마? 쭉 내려볼게요. 아직도 코드를 만드는 건가? 아, 멈췄네요. 중간에. 멈췄어요. 누르고.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미나이 새로 고침을 해야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씩. 자, 이렇게 코드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뒤에 끊김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김이 있었으면 안 되는데 쭉 보겠습니다. 자, HTML 마무리 졌네요. 자, 여기서 다운로드를 리플레이스로 내보내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서요. 너무 위로 많이 올라갔는데. 쭉 올라가 볼게요. 코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지도가 딱 나와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파일을 딱 선택하면 열리죠. 자, 그러면 CCTV를 이렇게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9,750 장소가 나오고, 여기에 플레이스 마커, 히트맵, 현재 결과 나오면 나와야 되는데, 얘도 안 나오네요. 네, 안 나와요. 여기 보면 위도 경도가 체크가 안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챗GPT한테 제가 클레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채팅창에 붙여준 AC 데이터는 탭 구분처럼 보입니다.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잠깐만요. 제가 엑셀에서 저장을 했나요? CSV 파일 맞는데요. 예. 자, 그래서 나는 CSV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 자, 여기 CSV 파일로 이제 내가 만든 대시보드 코드는 쉼표만 쓰거나 탭만 쓰게 아니라 자동 감지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넣어볼게요. 그런데 왜 위도 경도가 있는데 지도에 표기가 안 되는 거냐? 물어보겠습니다. 재미나입니다. 이거는 너도 마찬가지야. 위경도가 있는데 왜 지도에 표기가 안 되냐? CSV 파일을 업로드 했는데 말이야. 자, 두 개에다가 시합을 걸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CCTV 플릭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닫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니까 지금까지 했던 여기 CCTV 데이터는 싹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거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챗GPT는요, CDN 방식으로 이렇게 지도까지 왔는데요. 이게 지도가 용량이 너무 커서 조금 버벅대다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일단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미나이랑 챗GPT 여기 다 만들어 줬는데, 여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리면 로컬에서 CSV 파일을 이렇게 읽어서 쭉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도는 떴는데 이 지도에 표기하는 방식의 렌더링이 조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형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로컬 파일을 업로드해서 바꾸는 작업들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뭐 이런 비슷한 형태들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HWPX 파일이죠.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은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니? 자, HWPX 파일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뭐 행정안전부에 있는 HWPX 파일을 한번 HWPX 여기까지만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HWPX가 말이 많죠. 너무나 한 특정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AI가 이제 글로벌 AI가 많은데 이런 HWP는 잘 못 읽기 때문에
그래서 HWPX에 대한 것들을 뭐 없애야 된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문서 비호 말고 제가 요거 HWPX를 그대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HWPX 파일 구조라 얘 한번 해볼 건데요. HWPX는 한글 문서를 XML 기반 패키지로 저장하는 거다. XML은 뭐예요? 그래서 HWP 말고요. HWPX는 그 안에 이 사실상 압축 파일 안에 XML이 같이 있는 포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HWP를 열어보면 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볼 건데요. HWP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서 여기 이름을 살짝 클릭하고 HWPX 대신에 GIP로 이렇게 확장자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축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압축을 풀면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HWPX, PPTX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컴퓨터가 읽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 놓은 파일 구조다. 그래서 여기 방금 만든 요거 있죠.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G파일로 확장자 이름을 HWPX에서 이름을 바꾸고 여기 폴더를 한번 여기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자체가 어찌 보면 한글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한글 파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한글 파일에는 내용이 컨텐츠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압축을 풀어서 보면 이 안에 문서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분해해서 HWPX를 이제 다루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이 G 파일을 이렇게 확장자 이름을 HWPX로 바꾸면 다시 HWPX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HWPX 파일을 넣어서 양식을 바꾸는 느낌의 한번 문서를 사이트를 만들어 보고 이것도 HTML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 문서를 한번 넣어 드릴게요. HWPX를 넣을게요. 아까 다운로드 받은 이 HWPX 파일을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넣으면 이 문서의 서식과 폰트, 레이아웃, 문서 구조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HWPX로 저장해주는 사이트를 하나 HTML, CSS, JS로 만들어줘. 이렇게 보겠습니다. HWP 파일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이 HWPX 파일 넣었죠. 이 파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 아까 살짝 봤죠. 압축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XML 구조가 서식이나 글씨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요거 코드 만들어준 동안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HWPX 파일을 열면은 어떻게 문서가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HWPX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내용 보면 뭐 목차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문의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합니다. 자, 그런데 HWPX를 이거 열었잖아요. 이름에다가 zip 파일로 바꾼 다음에 압축을 푸니까 어떤 게 됐냐? 요게 나왔다는 거죠. 요 폴더가 나왔다는 거예요. 압축을 풀어버리니까. 그럼 여기 컨텐츠 폴더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뭐 섹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섹션. 그러면은 뭐 어디서 열 거냐라고 나오는데 메모장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XML 파일이 어떻게 생긴지 보여드릴게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한글 파일에 들어가 있는 문서 내용들, 뭐 그림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산사태, 하천재의 지하 공간 등, 즉 이 글씨를 표현하기 위한 서식들이 이렇게 코드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폰트 크기 24에다가 그 다음에 뭐 페이지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백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이렇게 여객 기사하고 대형 인명 피해 발생, 국민 불안 확산 이런 내용들이 서식에 담겨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AI한테
이 파일을 올려주고 이 파일에 있는 패키지 구조와 서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라고 하니까 이 문서는 섹션 XLM에 한 개에 있는데 본문 문단인 490개, 텍스트 노드는 1620개다. 그래서 웹앱은 원본 집 패키지와 이미지 레이아웃을 그대로 두고 텍스트만 교체하도록 설계하겠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완벽한 앱앱은 못 만들어도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완벽한 앱앱을 만들려면 몇 개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보낸 이 HWP를 분해해 가지고 XML로 만들어져 있는 이 파일을 뜯어다 보고 거기에 있는 어떤 서식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굳이 이걸 설명드리느냐. HWP 같이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만 가지고도 우리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걸 그런 의미를 좀 설명드리고자 이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 그래서, 레고 블럭 6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레고 블럭 6개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의 수는 9억 개래요. 9억 개. 말이 됩니까? HTML 알았죠? 파이썬 알았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VBA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술들을 알면 이것들을 조합해서 9억 1510만 개 3765만 가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HWP를 알고 있지만 그리고 HTML 알게 됐으니까 HTML의 자바스크립트는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 XML을 그대로 갈아 끼울 수 있는 이런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HWPX 템플릿 사이트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들었어요. 이 안에는 보면 요 세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실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파이썬도 배웠으니까요.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집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졌죠. 얘를 압축을 풀겠습니다. 풀어보고요. 그러면 이 폴더 안에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는 이 사이트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이걸 바로 실행시키지 말래요. 바로 실행시키지 말고 이렇게 CD 이렇게 실행을 하래요. 근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함된 샘플 블록이 그러면은 이게 뭔가 파일을 업로드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열면 안 되고 얘가 뭔가 장치를 걸어놨나 봐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요거를 실행시키라는 거예요. 요거 파이썬 아까 배웠잖아요. 뭐 배워도 이 상태에서 이 폴더에서 CMD를 연 다음에 검정색 화면이 나오겠죠. 이 폴더에서 요거 실행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에다가 이 HTML을 띄워줍니다. 내 컴퓨터지만 내 컴퓨터가 아닌 것처럼 가상의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제 컴퓨터를 띄워주는 거예요. 제 그 HTML 파일을 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버를 띄우고 나면은 제가 이제 브라우저로 가서 로컬호스트 8000 이 사이트로 연결되면은 웹사이트가 열린대요. 한번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포함된 샘플 블록이 하면은 이 분석의 섹션 1개의 문단 490개. 그리고 현재 샘플 문서는 이런 중심 구조다. 그래서 새 본문 내용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새 본문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여기 있는 내용 그냥 아무렇게나 쭉 이렇게 한번 붙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새 본문 내용.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줄수가 부족하면 남은 논문 유지 여기 체크해 버려요. 없애 버릴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새 HWPX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보겠습니다. 잘 만들어졌는지.
자, 이렇게 아까 침에는 분명히 여기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8초 동안 생각하면 어디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제가 아무렇게나 붙였던 요거죠, 요거. 8초 동안 생각함. 그리고 뭐 요런 설명들 들어가 있고요. 밑에 내려가 보면 대표적인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내부 구조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여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HWP 한글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서식들을 HTML, CSS, JS에서 JS라고 하는 녀석이 읽어가지고 내용을 바꿔주는 기능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오늘 처음 아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에 너무 이거 간단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마시고 HTML, CSS, JS하고 또가 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는 다양한 기능의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한 아이디어를 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까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요. 다음 파트 엑셀 VBA와 LLM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